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이 이뤄집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지역구로 대변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더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모두 18개 안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강남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 사이의 간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일부 해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세운 3-8, 3-19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 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 심사에서 1년 넘게 재개발 진행과 중단에 논란이 서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구역이야 이제 좀 일몰 해제되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좀 많아서 사실상 좀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요 3구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세운 3구역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중 노포 보전을 목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일률적인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보다는 지역에 따라 보존과 재생, 개발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재생을 할 곳과 재생을 하지 않을 곳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조리 다 재생의 프레임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일몰 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 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조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 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 방향은 보전 재생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과 건축규제 완화 확대 및 추진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만 가능했던 기존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노후 연립주택의 경우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해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절차가 삭제되면서 자율주택 사업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자율주택 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초과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진했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노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입주 대상자들의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준공되어 새로운 입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시죠. 바쁘게 활동하는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16년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의 주택을 제공, 주거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발, 2020년이 되면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8만 실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입주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여 청년층의 거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업 대상지 확대와 입주 대상자의 거주성 향상을 위해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청 주택건축본부를 찾았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규모의 비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도를 적용하던 것을 모든 비주거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이나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쇠락하는 업종들이 공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을 청년주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정 조례안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쇠락하던 업종들이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도심에서 공가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청년주택으로 많이 전환돼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 소식은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잘 진행되어 청년들의 주택난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집에 대해 수리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서울시가 총 53억 원을 투입하는 서울 가꿈 주택 사업을 통해서인데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저리융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낡은 집의 수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